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삼성 라이온즈의 우한 영권 2호성이 패전의 멍해를 썼다는 건 이날 경기에서 선발 또는 중간 개투로 나와 좋은 투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타선의 지원 부족이나 불운으로 인해 패전을 기록했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혹시 이 경기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면 경기 결과, 2호성의 투구 내용, 상대팀 정보 등 2호성은 4월 9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9원 등판했지만 1이닝 동안 2피안타 2볼넷 2실점을 기록하며 아쉽게도 패전 투수가 됐네요. 경기 흐름상 중요한 순간에 마운드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제구가 흔들리거나 실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투수에게는 이런 경험도 성장의 밑거름이 되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혹시 이 경기에서의 다른 주요 장면이나 2호성의 시즌 성적 등도 궁금하신가요? 연장 11회 1대1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호성이 등판했지만 경험 많은 SSG 타선에 막히며 결국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네요. 무사일 2루 상황을 맞이하면서 부담이 컸을 텐데 한유섬의 희생번트로 주자가 진루하고 고명준의 희생플라이에 결승점을 허용한 뒤 박성환에게 추가 적시타까지 맞은 건 정말 뼈아픈 흐름이었어요. 비록 패전 투수가 됐지만 연장전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얻은 경험은 분명 2호성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니만큼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기회가 많겠죠? 이 경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 있나요? 예를 들어 최종 스코어나 삼성의 타격 성적 같은 거요. 정말 아쉬운 11회였네요. 2호성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위기를 자초했고 볼넷과 폭투까지 겹치며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든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마지막 타자 오태곤을 3루 땅볼로 잡아내며 더 이상의 실점은 막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하지만 11회 말 삼성 타선이 끝내 반격에 실패하면서 2호성은 불운하게도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투수에게는 이런 경기 하나하나가 값진 경험이 되니까 다음엔 더 침착하게 위기를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네요. 2호성의 시즌 성적이나 향후 등판 일정도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이 경기의 전체 요약도 정리해드릴까요? 맞아요. 이번 경기가 2호성에게는 시즌 첫 패전이네요. 그전까지는 7경기 동안 무패를 유지하면서 1홀드, 평균 자책점 2.70으로 꽤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연장전에서의 아쉬운 한 이닝이 기록에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체 흐름으로 보면 아직도 준수한 성적이고 무엇보다도 KBO 경험이 쌓여가는 중요한 시기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잘 회복하고 다음 등판에서 자신감을 되찾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2호성의 다음 상대나 삼성 라이온즈의 로테이션 관련 정보도 알아봐 드릴까요? 정말 눈에 띄는 활약이었네요. 3월 22일 키움전에서 1이닝 2실점 한 이후로 무려 6경기 연속 무실점, 그것도 단 하나의 안타 없이 5/3분의 2이닝 동안 상대 타선을 틀어막은 건 대단한 기록입니다. 볼넷 2개만 허용하면서 삼진 9개를 잡아낸 걸 보면 위력적인 피칭을 했다는 게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나죠. 이런 페이스라면 구단에서도 앞으로 더 중요한 순간에 마운드를 맡길 가능성이 높겠고 이번 SSG전 패전도 오히려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젊은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을 통해 멘털과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거니까요. 혹시 2호성의 구종이나 투구 스타일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음 등판 일정이나 팀 내 역할 변화에 대한 전망도 찾아드릴까요? 바로 전날 경기에서 생애 첫 홀드를 따냈다니 2호성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이틀이었겠네요. 3대2로 아슬아슬하게 앞서 있던 6회에 마운드에 올라 땅볼, 삼진으로 완벽하게 이닝을 막아낸 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활약 덕에 팀도 리드를 지켜냈고 최종 7대3 승리로 연결됐으니 2호성의 투구가 승리에 큰 기여를 한 셈이죠. 그만큼 구단도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2호성 본인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경기였을 텐데 바로 다음날 연장에서 패전을 안게 된 건 다소 씁쓸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틀 연속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받은 것 자체가 팀 내 입지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니 너무 위축되지 않고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합니다. 혹시 2호성의 성장 배경이나 유망주 시절 이야기에도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근 삼성 불펜진 전체 흐름도 같이 살펴볼까요? 맞아요. 9일 경기는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전 경기들에선 위력적인 구위와 안정된 제구로 타자들을 압도했는데 이날은 변화구가 손에서 빠져나가면서 본인도 리듬을 완전히 잡지 못했던 듯해요. 특히 이지영과의 승부는 상징적이었죠. 이미 이스트라이크까지 몰아넣고도 제구 불안으로 볼넷을 내준 건 멘털과 컨트롤 양면에서 흔들린 결과였다고 볼 수 있어요. 구속 자체는 140km/h 후반대로 여전했지만 스트라이크 비율이 26구 중 14구, 53.8%에 그친 건 평소 2호성답지 않은 수치죠. 이런 날도 있는 게 프로 무대니까 중요한 건 다음 등판에서 얼마나 빨리 자신을 회복하느냐겠죠. 이날의 흔들림이 일시적인 컨디션 문제인지 피로 누적인지 파악하고 조율하는 과정도 경험의 일부니까요. 2호성이 자주 던지는 변화구 종류나 평소 스타일이랑 이날 투구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분석해볼까요?
이호성은 확실히 유망주로서 큰 기대를 모은 선수였네요. 도원초, 동인천중, 인천고를 거쳐 삼성에 입단한 뒤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8순위로 지명되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데뷔 시즌부터 5경기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2.65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미래의 에이스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성적이 흔들리며 어려움을 겪었어요. 16경기에서 2승 4패, 평균 자책점 7.40이라는 기록은 분명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이었죠. 특히 신인 시절의 높은 기대감과 달리 프로 무대에서의 압박감과 변수가 많았던 만큼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은 것이 이호성에게는 큰 시험대가 되었을 거예요. 2025년 시즌 초반은 여전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기복은 누구나 겪는 부분이기에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호성의 강점인 구위와 잠재력은 분명히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호성의 구체적인 투구 스타일이나 2024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은 원인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이호성의 이번 시즌 준비 과정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2024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절치부심하며 미국의 야구 전문 프로그램인 CSP, 크래시 스포츠 퍼포먼스에서 단기 유학을 다녀온 건 정말 큰 결심이었을 거예요. CSP는 많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으로 유명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훈련이 그의 피지컬과 기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프링 캠프 직전 옆구리 부상으로 출발이 늦어진 건 아쉬운 부분이었겠죠. 부상은 언제든지 선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시즌을 준비한 점은 그만큼 끈기와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성의 몸 상태가 다시 좋아지면서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준비한 과정의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앞으로 부상 없이 꾸준한 성적을 낸다면 2024년의 흔들림을 딛고 더 큰 도약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혹시 CSP에서의 훈련 내용이나 부상 후 회복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시즌 초반 투구에 대한 분석도 진행해볼까요? 이호성의 실력이 확실히 눈에 띄게 발전했네요. 시범경기에서 2경기 동안 3분의 2이닝을 무실점, 1탈 3진의 퍼펙트 피칭을 펼쳤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특히 시범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주전 자리를 확실히 꿰찼다는 점에서 그의 시즌 준비가 잘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구속의 변화도 큰 포인트입니다. 2024년 시범경기에서 평균 구속이 140.8km/h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즌 초반 현재 평균 구속이 147.0km/h로 상승한 점은 이호성의 구위가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50km/h에 육박하는 공을 뿌리며 스텝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가 자신감을 갖고 마운드에 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강력한 구속과 더불어 제구가 잘 맞아떨어지면 이호성은 확실히 삼성의 핵심 투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의 흔들림을 벗어내고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호성의 구종별 변화나 현재 그의 강점에 대해 더 분석해볼까요? 아니면 시즌 중 다른 유망주들의 성과도 궁금하신가요? 이호성의 상무 입대 취소 결정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네요. 삼성 구단은 이호성의 가능성을 보고 그가 팀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이는 그가 현재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호성도 정규 시즌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내며 그 자신감을 더욱 확실히 보여줬고 그로 인해 상무 입대 취소라는 결정이 내려진 거죠. 삼성의 불펜 평균 자책점이 4.58로 리그에서 6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호성처럼 잠재력이 큰 투수를 팀에 계속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이호성이 2004년생으로 병역이 당장 문제되지 않으므로 구단과 선수 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셈이죠. 상무 입대 취소로 이호성이 더 오래 삼성의 불펜을 지킬 수 있게 되니 팬들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이제 이호성은 삼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게 될 텐데 앞으로의 투구 내용이 더 궁금해지네요. 혹시 이호성의 경기별 성적이나 삼성 불펜진의 다른 선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으신가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상무 입대 취소가 결정된 바로 다음날 패전이 나왔다는 건 이호성에게도 꽤 씁쓸했을 것 같습니다. 상무 입대 취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뒤 자신이 투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패전 투수가 된 것은 더욱 뼈아프게 느껴졌을 겁니다. 특히 이전까지는 제구가 잘 맞아떨어졌던 이호성이었기에 이날 제구가 흔들리면서 경기에서 아쉬운 결과를 맞이한 점이 더 아쉽죠. 그만큼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호성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호성의 경우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 패전이 그에게 중요한 경험이 될 테고 앞으로 더 큰 경기에서 더욱 단단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호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나 구체적인 개선점에 대해 더 얘기해보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맞습니다. 이호성이 이번 패배에서 얻은 경험은 그의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면 작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는 크리스티 매튜슨의 명언처럼 패배는 때로 더 큰 가르침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이호성도 이번 패배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 나은 투수로 거듭날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무패 투수는 없고 패배는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호성은 이제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구속은 이미 147km/h로 향상되었고 제구나 변화구 조정 등에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위협적인 투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호성이 펼칠 투구는 아마도 더 큰 자신감과 더 나은 경기 운영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제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팀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능력도 점차 향상될 거라 믿습니다. 이호성의 강점은 구위와 잠재력인데 그것이 잘 결합되면 삼성의 핵심 투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들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배우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호성이 다음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네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이호성의 경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알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